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반입니다. 오늘은 원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투자에 관련된 일은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 전문 분야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분야는 아니니까 말하기 조금 더 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 야, 넌 증권 쪽에서 일한 놈이 부동산 말한 건 너무 오바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투자의 본질이라는 건 결국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든 그리고 주식 투자든 뭐 선물 옵션이든 결국엔 그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잘 투자 잘 하시는 분은 주식해도 잘할 거예요. 왜냐면 그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댓글을 남겨준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 결혼관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저도 봤을 때 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이제 좀 특이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특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결혼관 좀 궁금해하고 빨리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거 말하면 또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희 특별한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빠세.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원인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뭐 드라마처럼 고부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성격 차이는 의외로 잘 없어요. 성격 차이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만나면서 서로가 파악되는 습성이 있잖아요. 성향이 있으니까 사람은 그 파악되는 성향을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성격 차이는 외래 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많이 봤던 게 뭐냐면 결혼 후에 돌변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하면서 한 말이 결혼 전에는 저런 사람인지는 몰랐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한데, 결혼 전에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꼭꼭꼭꼭 이렇게 숨겨놨다가 그것들을 이제 표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근데 간간히 한 번씩 나오는 게 결혼간에 부재를 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전 여자친구가 그래서 마지막 여자친구가 그 돌싱이었는데 그 마지막 여자친구가 결혼 생활의 실패의 원인을 결혼간의 부재를 꼽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계속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니까 보통 사람들을 보다 보면 보통 아닌 경우도 있는데 공통점이 이렇게 계속 중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들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따져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죠. 7번이라고 하면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적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연애 6번은 20대 초반에 다 있었거든요. 20살부터 23살까지 6번 연애를 했으니까. 그리고 37살이 된 지금 딱 한 번 연애를 한 거니까 1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텀이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고, 이게 뭐 연애 경험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마지막 연애는 제법 성공적이었거든요. 저희는 뭐 횟수로 한 3년 정도 만났는데 싸우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6번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랑 좀 맞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약간 물론 뭐 남자들 다 좋아하고 이쁘고 몸매 좋고 착하고 남은 사랑하고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하겠지만 근데 나는 좀 약간 좀 관점이 좀 특이했던 게, 여자 이쁘다는 기준이 좀 제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를 딱 봤을 때 진짜 이쁜 미인, 그러니까 막 조보와 같이 그런 얼굴은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억울하게 생긴 얼굴을 내가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억울하게 생긴 느낌 있잖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봐도 멤버들 보면, 저는 걸스데이에서는 보통 이제 유라, 뭐 걸스데이 자체가 꽝이란 게 없지만 저는 걸스데이에서 미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손흥민을 좀 많이 싫어해. 그리고 뭐 트와이스에서는 전 다현이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뭐 보통 보면 좀 아이오아이에서도 최유정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뭔가 이게 얼굴에 좀 수심 좀 가득한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발목 이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만난 여자들을 보게 되면 외적으로는 이게 중첩된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뭐가 중첩되냐면 내적으로 중첩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약간 좀 천상 여자 같은 느낌 있잖아. 좀 조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봐더라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 할까, 사람을 좀 저한테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딱 봐도 알겠지만.
근데 좀 이게 보통 밝고 명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밝고 명랑하게 화도 잘 내거든. 밝고 명랑하게 빡치게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저한테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별 가는 걸로 좀 많이 싸우게 되는데 일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화였거든요. 근데 좀 약간 좀 이 여자같이 좀 조용한 애, 천상 여자같이 좀 조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좀 진득하게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 얘기를 들어도 이게 제가 한 번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맞추고 나면 제법 괜찮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의 솔직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솔직함인데 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좀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지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속이는 게 가능하지만 나는 못 속인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특히나 뭐 나도 뭐 거짓말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번씩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실직고를 해요. 내가 이실직고 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얘기를 할 때 내가 필름이 끊겼는데도 말을 제법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해성사하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 여자친구한테 얘기 들으면 나름 재밌대 그게. 딱 봤을 때 이 새끼 이제 보면 이제 알지 이제 보니까 아 필름 끊겼다 싶으면 이제 요새 뭐 잘못한 거 없어 나쁜 짓 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그걸 이렇게 술술술 분대 내가. 그래서 아 나는 앞으로도 평생 이제 뭔가 남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영업을 할 때도 이게 발현이 되는 게 사실 증권 영업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수수료가 센 걸 팔아야 되거든요. 뭐 프리보드 주식, 비상장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모펀드, 신탁상품 이런 게 수수료가 많은데 저는 9년 동안 공모펀드만 팔았거든요. 공모펀드 빼고 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1억 팔아봤자 한 달에 4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1년에 계속 그것만 팔아고 그거를 캐파를 계속 꾸역꾸역 늘려갖고 결국엔 이걸로 내가 레전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발현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솔직함이라는 게 때로는 안 좋을 때도 많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처음 만나다 보면 사람이 나한테 맞추는 과정이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 맞추는 과정을 이제 딱 초월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편하대.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게 사람이란 게 보통 사고를 치거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관계. 근데 나는 딱 보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공통분모라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취미, 관심사, 입맛 뭐라도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걷는 거 좋아하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랑 있을 때 전 여자친구가 그런 게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할 거 없잖아. 할 거 없으면 야 나와. 그래서 걷자. 그래서 한 시간씩 걷고 그랬거든요. 서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입맛도 맞아가지고 입맛 맞으니까 난 좀 이렇게 편하더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의견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여자가 맞춰준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삼겹살을 먹고 같이 먹고 다음에 먹으면 좀 매운 거 먹고 싶으면 얘도 거진 매운 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음식 사이클도 콜타임도 똑같이 돌아가니까 이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그 기호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도 되게 많이 언급될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랑은 뭔가 영혼의 라이벌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얘는 인생에 뭔가 여자가 끊긴 적이 없거든요. 희한하게 얘도 인기가 있어. 일단 뭐 키가 좀 커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얘가 이때까지 만났던 애들 중에서 제일 이쁜 애가 있거든요. 진짜 이뻤어. 걔는 진짜 생긴 것도 이쁘고 몸매도 진짜 이쁘고 뭐 일단 뭐 내가 몸매를 이쁜 거 어떻게 하냐면 사진으로 봤을 때 이상한 거 아니라 사진으로 봤을 때 이쁘더라고. 근데 걔랑 기호가 뭐가 결정적으로 안 맞냐? 입맛이 진짜 안 맞았거든요. 여자가 입이 진짜 너무 짧았어. 진짜 더럽게 짧아서 어느 정도 짧냐면 김치를 못 먹더라고 여자가. 내가 결국엔 물어봤어. 내가 야 너희들 도대체 여자친구가 김치를 못 먹으면 도대체 뭘 먹는데 너희들 만나면 도대체 뭘 처먹는데 물어보니까 피자하고 파스타를 먹더라고. 그것만 계속 먹었대. 근데 문제는 그 피자 파스타를 진짜 1년 넘게 먹다 보니까 결국엔 그걸로 이제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못 먹어도 그걸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헤어진 얘기도 들으면 진짜 웃긴 게 슬픈데 웃긴 게 여자가 막 울면서 오빠 내가 김치 못 먹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여자가 나 그래도 오빠 만나서 엄청 노력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깍두기는 먹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되게 웃기더라고. 슬픈데 웃기더라고. 결국에는 이런 게 안 맞아도 이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란 게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여러분이랑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래도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놓고 속어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재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죠. 외래 좀 외적인 거를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뭔가 억울한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쁜 발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왜냐면 저는 평화란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뭔가 평화와 그런 공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내적인 걸 보자 이렇게 해서 좀 난 볼 때도 아까 말한 거 이런 것들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아 얘가 나한테 맞춰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옛날 여자친구를 다 돌이켜봐도 못생긴 애가 없었어. 다 이뻤어. 다 이쁘고 몸매도, 심지어는 몸매도 다 좋았어.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말할 거야. 야 미친놈아, 그런 여자가 널 왜 만나? 이렇게 물어볼 건데 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 왜 나 만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물어봤는데 여자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가 봐. 그 약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있으면 나쁜 놈하고 이상한 놈한테 좀 끌리는 여자들이 좀 많고,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전 여자친구 나보고 한 얘기 그렇대. 뭔가 얘기하다 보면 재밌대. 이런 놈도 있구나. 그게 재밌대. 그래서 뭔가 좀 관찰하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 여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혼관도 저는 이 연애관이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뭐 따로 보진 않아가지고, 다만 결혼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결혼이란 게 그래도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저희 집이 진짜 결혼하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저희 집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인생은 너희 인생, 우리 인생 우리 인생. 그래갖고 어머니도 굉장히 그런 쪽에 되게 깨어 있으시고 아버지 그런 쪽 깨어 있어가지고 뭔가 형사한테 눈치를 진짜 안 주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또 우리 집이 또 왜 좋냐면 유서 깊은 기독교 집안인데 신앙심이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좋거든요. 아까 말한 이런 조건들이 마치 그 좋은 것만 다 골라먹는 기분이에요. 뭐 명절 이런 날 안 와도 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 11조 헌금 이런 거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안 해. 주일 성소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안 해. 제사 그래 제사 이것도 하지 말자 안 해. 그래갖고 저희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명절에 모이더라도 뭔가 그 제사 같은 걸 안 지내고 그 추도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냥 추도 예배 그냥 짧게 한 10분 드리고 그걸 딱 끝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형이, 형수가 이게 그 제사를 지내니까 형수 제사 지내는 거 한번 보고 오더니 토할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런 저희 집안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아메리칸 스타일의 유서 깊은 기독교 집안이지만 신앙심은 없는, 이게 결혼하기 되게 좋은데 문제는 가문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뭐라고 해야 될까, 쓸데없이 아들 부심 부리는 집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딸 부심 부리는 집도 되게 많거든요 요새는. 그리고 내 친구들 보면 주말만 되면 장인 장모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심해. 근데 문제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못 해요. 일단은 여러분이랑 맞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연애 경험을 통해 갖고 이 사람이 나랑 맞다 이게 알게 되잖아. 그 경험을 통해 갖고 일단 그 사람을 만나면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 가지고 딱 사랑을 딱 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원론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다 해결이 된다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사랑으로 인한 이해와 배려와 그리고 뭔가 이게 내고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죠.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런 집안들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인 장모가 뭐라고 하면 그거 딸내미가 아빠 그러지 말라고 카바치고, 마찬가지로 이제 딸내미한테 뭐라고 하면 또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각자 집안을 각자가 카바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속만 딱 맺잖아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거든요. 집안이 웬만큼 유별나지 않는 이상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쯤 되면 여러분 좀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이렇게 잘 맞는 전 여자친구랑 왜 결혼을 못했냐라고 이게 궁금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나도 진짜 이 얘기 전 여자친구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다음에 진짜 누나 같은 사람 또 만나면 그때 바로 결혼한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왜 못했냐면 이게 말해도 되나? 아들이 나보다 더 커요. 아들이 1m 80이거든. 1m 80에 막 이래.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더라고. 뭐라고, 이러면은 뭐, 결혼까지는 못했는데, 뭐 아무쪼록 저는 오늘은 이게 뭔가 제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 결혼관이라는 거는 사실 뭐 연애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맞는 연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연애만 하시면 돼요. 그런 경험을 통해 갖고 사람은 학습하게 되잖아요. 그런, 뭔가 연애의 실패를 통해 갖고 그런 걸 학습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자신만의 그런 사랑을 이렇게 딱 찾으시면,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웬만해선 다 해결이 돼요. 물론, 가정 대 가정에서 뭔가 불화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제일 사랑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카바친다니까. 그래서 너무 결혼이란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요즘
뭔가 인터넷적으로 남혐이니 여혐이니 진짜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도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환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뭐 인터넷 보고 사랑 배우면 사랑 못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안 그런 사람 좋은 사람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무조건 사랑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갖고 뭔가 자신만의 결혼관을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사랑은 굉장히 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랑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